믿는 사람에게 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말이 과하게 들리십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왜 이 말이 과하지 않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나오는 세 사람 중 한 분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비틀린 형태로 여러분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던 그 느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그 순간 저는 그 감각을 압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그 감각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게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가까운 사람,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에게는 방심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의 순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될 말이 흘러나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선생님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누구보다 깊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말이 선생님을 유배지로 이끌었습니다. 신뢰했던 동료의 한마디가 선생님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말에는 때가 있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돈에 관한 속마음, 가족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장 자주 털어놓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털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55세 이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가장 신뢰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뒤 단 한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된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칙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렵다고, 노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뒤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62세 김병수 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박진호 씨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집안 사정도 알고 자식 걱정도 나누고 명절이면 빠짐없이 연락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두 사람이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병수 씨는 요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다고, 모아둔 돈이 예상보다 빨리 줄고 있다고,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박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 다들 힘들지. 너도 고생이 많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였습니다. 박진호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병수 씨가 망설이자 박진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래도 퇴직금 받았잖아.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 나는 지금 진짜 급한데. 김병수 씨는 그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그날 말한 것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호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읽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김병수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이틀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박진호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입 밖에 나온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공기가 아닙니다. 한번 나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병수 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형편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박진호가 나쁜 사람인 걸까? 아니면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 걸까? 30년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김병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오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8세, 정순영 씨는 직장 동료 이혜진 씨와 10년 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정순영 씨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남편이 최근 승진을 해서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덕분에 올해는 여유가 좀 생겼다고. 이혜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잘 됐다. 그 자리에서는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였습니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계산서가 나올 때마다 시선이 정순영 씨 쪽으로 쏠렸습니다. 모임에서 경비가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정순영 씨가 더 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혜진 씨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며 직접 찾아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절하자 그날 이후 이혜진 씨는 정순영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정순영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말 한마디로 10년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 그 지도를 가진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읽은 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사용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말한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다르게 봅니다. 여유가 생겼다고 말한 순간 상대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는 것을 씁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말한 여러분이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아들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재물에 관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많아도 화가 되고 없어도 화가 된다. 침묵만이 너를 지킨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을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은 뒤 그 말이 돌고 돌아 더 깊은 공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남은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겪으신 뒤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돈에 관한 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동정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어려울수록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상황을 바꾸십시오. 둘째, 여유가 생겼을 때도 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바꿉니다. 기대가 바뀐 관계는 조용히 여러분을 소진시킵니다. 셋째, 돈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모호하게 말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냥 그렇게 지내요.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사정,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돈에 관한 말은 한 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 가장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를 봤습니다. 돈에 관한 속마음. 형편이 어려워도 여유가 생겨도 말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이야기는 조심하면 되지. 그건 그렇다 쳐도 가족 이야기는 달라. 가족에 대한 서운함 정도는 털어놓아도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에 관한 말이 더 위험합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흔들지만 가족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아픈 곳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이렇게 무심할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혼자 사귀기 힘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혹은 형제에게 혹은 오래된 지인에게 털어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64세 오정숙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슬아의 아들 둘을 두셨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작은 아들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전화 한 통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오정숙 여사님은 그 서운함을 오랫동안 혼자 사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윤미경 씨와 차를 마시다가 그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들이 너무 무심하다고, 며느리들도 연락이 없다고,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윤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너무 서운하겠다.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동네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오정숙 여사님이 자리에 앉아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오 여사님, 아드님들이 요즘도 잘 안 오세요. 그 질문에 오정숙 여사님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미경 씨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야깃거리로 꺼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오정숙 여사님은 그 모임이 불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쌍하다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발길이 끊겼습니다. 윤미경 씨와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정숙 여사님은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서운했던 것뿐인데. 그런데 지금 이 기분은
뭔가 서운함보다 더 깊은 곳이 아프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60세 강동원 씨는 직장 후배 최성민 씨와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강동원 씨는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더니 연락이 뚝 끊겼다고,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말도 못한다고, 요즘 들어 딸한테 서운한 마음이 크다고. 최성민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팀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 선배, 요즘 딸이랑 사이가 안 좋대요. 사위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 자리에 강동원 씨가 있었습니다. 강동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동원 씨는 최성민 씨를 대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나중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중에 강동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꺼내는 순간 내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위로받으려고 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도 이런 말을 한 적이, 나도 이런 실수를 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를 저지른 분들은 가장 외로운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언젠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돌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족에 대한 서운함은 가장 사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외롭고 상처받았는가, 또 하나는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을 대할 때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혹은 이용하게 됩니다. 어느 쪽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운했다고 말한 것이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면 싸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속상했다는 말이 불행한 가정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밖으로 꺼낸 순간 그 허물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식이 무심하다는 말은 결국 자식을 그렇게 키운 부모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가족을 드러내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 황상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끝내라. 문 밖으로 나간 말은 돌아올 때 반드시 더 큰 짐을 지고 온다.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사셨습니다. 그 그리움과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은 그 감정을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편지 속에서만, 가족에게만 조용히 쓰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정은 가장 여린 부분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선생님을 학자가 아니라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키신 것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에 대한 서운함은 자식에게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자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족 사정이 밖으로 퍼질 뿐입니다. 둘째, 가족의 허물을 남 앞에서 꺼내지 마십시오. 며느리, 사위, 형제에 대한 불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결코 그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위로가 필요할 때 말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글로 쓰십시오. 혼자 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로 털어놓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도 감정을 가라앉히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가장 위험한 곳에 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돈에 관한 속마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서운함.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이 드러난다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돈 이야기, 가족 이야기는 그렇다 치자. 그래도 앞날에 대한 걱정 정도는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돈과 가족은 여러분의 현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한 불안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혼자 사귀어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게 될까? 아니면 돈이 먼저 떨어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남겨지는 날이 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긴 밤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까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는 그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멈추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63세 임재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송기철 씨와 저녁을 먹다가 임재철 씨는 그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가게가 언제까지 버텨줄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앞날이 막막하고 두렵다고 송기철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다들 그렇지 뭐.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송기철 씨는 은연중에 임재철 씨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임재철 씨를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송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재철아, 너 요즘 가게도 힘들다고 했잖아. 괜찮겠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임재철 씨는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나는 지금 걱정의 대상이 되어 있구나.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임재철 씨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두렵다고 말한 순간부터 상대의 눈이 달라졌다.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보는 눈이 됐다. 나는 위로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이 드는 걸까? 며칠 뒤 송기철 씨가 새로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함께 해보자고 했습니다. 조건이 이상했습니다. 임재철 씨가 일을 더 많이 수익은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임재철 씨가 망설이자 송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도와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재철 씨는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불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송기철 씨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임재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다고 말한 그날 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임재철 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흘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송기철 씨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임재철 씨는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날 두렵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 있었을까? 믿는 사람에게 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61세 서은주 씨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 나연숙 씨에게 어느 날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요즘 들어 무섭다고,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된다고, 아무도 없는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나연숙 씨는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그 뒤부터 나연숙 씨는 서은주 씨를 대할 때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나연숙 씨가 먼저 나서서 정했습니다. 서은주 씨의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결국 나연숙 씨 방식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은주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구나. 나는 어느 순간부터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서은주 씨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받으러 갔다가 가장 오래된 친구를 잃었습니다. 서은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다고 말한 순간 나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불안과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약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입니다. 도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용입니다. 걱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약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리에 앉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초기 모든 것을 잃은 두려움을 편지에 담아 형 정약전 선생님께 보내셨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편지를 받은 형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글로 쓰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두려움을 말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된다. 선생님은 그 말을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은 두려움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을 글로, 연구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유배지의 죄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얻으신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품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앞날에 대한 불안을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십시오.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두렵다는 사실은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불안할수록 말을 아끼십시오. 둘째,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말로 꺼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옮겨갈 뿐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향해 한 걸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셋째, 강한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거짓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말하는 사람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사귀는 사람은 존경을 얻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분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김병수 씨는 30년 친구에게 형편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잃었습니다. 오정숙 여사님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을 함께한 모임을 잃었습니다. 임재철 씨는 앞날이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분들 중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는 것을 씁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탓할 수 없습니다. 말한 순간 그 말의 책임은 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다른 결말을 선택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이르셨습니다. 지위도, 재산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선생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도 서운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글로 바꾸셨습니다. 두려움을 연구로 바꾸셨습니다. 서운함을 편지로 바꾸셨습니다. 불안을 가르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죄인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얻으신 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을 참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지키는 것이다. 지킨 감정은 힘이 되고 흘러나간 감정은 약점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돈과 재산에 관한 속마음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형편이 어려워도 여유가 생겨도 침묵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둘째, 가족에 대한 서운함은 가족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허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조용히 품으십시오. 두려움을 사귈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냉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두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미 말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지켜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